네, 안녕하세요. 이승종입니다. 오늘도 KB국민은행의 5월 하우스비를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그 남자 최철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너무 네. 자세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누군지. 네, 저는 국민은행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지난달 사실 방송 때 증시도 날씨처럼 따스한 봄이 오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4월 한 달 동안 잘 지냈고요. 날씨도 좋았지만 글로벌 증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괜찮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까매졌어요. 네. 뭐 했어요? 봄볕이 좋아서 야외 활동을 많이 했더니 야외 활동? 네, 날씨에 좀 걸렸습니다. 네.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군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 조금 쌀쌀한 바람이 불지 않나 싶긴 한데 4월 주요 이슈로 우리가 뽑아봤던 게 1분기 기업 실적이었잖아요. 기업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지금 촬영일 5월 3일 기준으로요. 네. 아직 실적 시즌이 완전히 마감되진 않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발표된 상황인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대부분의 기업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실적의 기저효과가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고요. 국내 코스피도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좀 유익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테슬라는 또 실적이 별로였어요. 테슬라도 뭐 실적을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우선은 뭐 암호화폐 차익 부분도 좀 실적에는 좋게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맞아요. 네. 사라 이래놓고 팔았죠? 알겠습니다. 네, 1분기 기업 실적 호조가 미국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증시에 대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5월의 격언? 네. 5월의 여왕도 아니고 뭔데요, 그렇죠. 그 격언?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인데요. 어딜 떠나요? 주식시장을 떠나라. 아, 주식을 팔고 떠나라? 네, 그렇죠. 그게 그러면 5월에는 주식을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격언인데요. 그래요? 사실 이 격언이 뭐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연간 투자 전망을 바탕으로 연초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요. 그렇죠. 4월에 1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5월이다 보니 이런 격언을 그냥 지나치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5월에 과연 팔고 떠나야 될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네. 괜히 이 말을 하신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번 5월 어떠한 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먼저 이번 달 하우스비어 살펴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달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번 달에 눈에 띄는 변화로는 미국 증시에 대한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떨어졌어요? 네.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단기 전망이 하향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5월에는 팔고 떠나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게 우선 시장의 상승세가 끝이 났다. 그런 의미에서의 변화가 있다가 아니라 단기 변동성과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긍정적인 재료들이 모두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점인데요. 네. 앞서 언급되었던 실적 호조나 백신 접종,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경제지표 개선 등 이러한 재료는 모두 시장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럼 추가 모멘텀이 없는 상황, 부재한 상황에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경제 전망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흔히 말해 주가는 경기를 선반영해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나 전망이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상향 조정세가 주춤해진다는 점이죠. 이것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에서 경기가 빠르게 반등했던 기저효과가 끝났다는 점과 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다거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타날 경우 우려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이거 참 얘기가 많아요. 네. 과연 언제쯤 이 언급이 될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전망 기대치가 좀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통화 정책 정상화 우려에 대한 얘기까지는 좀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짚어봐야 할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부양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연된다, 늦어진다고요? 네. 왜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나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이제 바로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있었다는 점이죠. 맞아요. 다만 이번 경기 부양책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최종 통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세 추진을 위해 공화당과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인상률이 낮아질 경우 부양책의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심리의 소폭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만 진행하자라고 했으면 의회 통과가 좀 빨라질 수 있었는데 네. 증세까지 같이 걸고 부양책을 묶으니까 네, 그 증세는 사실 공화당이 좀 반대하는 분야잖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증세가 많이 되지 않는다면 부양책 규모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1.9조 달러까지 얘기했다 지금 뭐 1조 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부분이 이제 증세 인상률이 낮아질 경우 규모가 좀 더 작아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사실은 더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뭐 좋은 재료보다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가 먼저 나온다는 점이 조정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2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정에 대응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은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의 기회다. 네네.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네. 또 지금처럼 빠르게 경제가 회복 국면을 보였던 것이 사실 좀 이례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 모멘텀 부재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인프라 투자 부양책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업 실적의 성장성이 유지된다는 점은 증시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데 참 말이 애매한 게 네. 5월에 아까 떠나라고 했는데 네. 추가 매수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면 네. 뭐 언제 팔고 언제 사라는 거야 그게? 우선 격언이었다는 점을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린 거고요. 네. 팔고 떠나실까봐. 떠나지 마. 그럼 지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뭐 그 조정이 꼭 5월이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5월부터는 변동성 위험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점은 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다 뭐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가지 마시고 네, 우리가 그래서 5월에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지 네. 좀 단도직입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봐요. 조정이 왔을 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사용하자. 일단 뭐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팔고 떠나라는 격언은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5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5월 KB 하우스뷰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5월달 좀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뭐 주식을 이제 하기에 굉장히 좋은 달이다. 왜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 말은 원래 대본에 없었지만 본인이 얘기를 했고 KB 금융그룹의 하우스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4월에는 우리가 단기 조정으로 중국 증시의 매력도를 한 단계 하향했는데 네. 이번 달엔 미국 증시를 한 단계 하향했던 한 달이 아닐까 싶고요. 중국은 그대로 3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셔서 5월에도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6월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